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기출문제 풀이 사이트입니다. 그거 누르는 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포인트만 하고 누구 화면 누르사 앞에 나와 좀 누르죠. 신기가 애니메이션 먹었는데? PPT 목차입니다. 개발 과정과 환경 아무것도 안 넘어갔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명, 그 다음에 기능 설명. 넘어가지 근데? 넘어가죠? 아니 이걸로 넘어간 게 아니라 자동으로 넘어가 지금 PPT가 아 PPT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정도로만 여기 이거 옆에 전에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네? 됐다. 자동으로 안 해보면 됐다. 자동으로 넘어가 이거 아닌데? 이거 넘어가는데? 이게 왜 자동으로 넘어가지? 내가 그래 만들었나?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 마우스 클릭 할 텐데. 이거 네, 이거 풀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네. 그거는 놔두고 저거는 풀면 오케이. 됐다. 여기인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이 모든 페이지에 그거 있구나. 이거 맞나? 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안 넘어간 것 같은데? 오케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PPT 목차는 개발 과정과 환경,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짰는지, 그리고 기능 설명, 저희가 핵심적으로 기능 구현한 거 몇 가지 설명드리고 바로 프로그램 시험 바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저번에 1차 그 정보처리 이사 준비하면서 CBT 사이트에서 기출문제를 풀고 풀이나 이런 걸 보고 좀 커뮤니티식으로 기능을 넣어서 좀 더 많은 사용자가 보다 쉽게 자율적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툴은 이클립스랑 이제 GitHub을 써서 같이 협업을 했고, 그 다음에 HiveSQL을 통해서 이제 MySQL 써서 구현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보면 이거는 이제 이걸로 저희 그누보드에서 관리자들이 이제 게시판을 생성할 때 이제 이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저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유료글 컬럼,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시험 이제 과목마다 나눠놨고, 그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그 문제,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이제 보기를 세 개로 나눠서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들고 오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기능입니다.
관리자 기능을 통해서 유력을 관리하는 거는 사용자가 유력을 올리면 이제 첨부 파일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정리한 파일 같은 것을 올리면 이제 관리자들이 그것을 검토하여 이제 승인을 해서 이제 팔 수 있게 글을 판매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 삭제, 뭐 게시판을 이제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삭제하는 기능 이제 넣었고, 그다음에 회원 관리해서 회원들 정보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삭제, 뭐 수정 그리고 추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메일 발송을 통한 비밀번호 찾기를 해서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해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와 채점 기능을 넣었습니다. 기출문제를 선택한 과목에 따른 이제 문제와 보기를 출력하고, 그것을 이제 선택하여 값을 넘겨서 채점까지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답노트는 이제 틀린 문제나 만약에 자기가 넣고 싶은 번호 같은 거를 채점된 페이지에서 이제 추가하여 오답노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게시판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회원 로그인이랑 회원 가입 이제 로그인 기능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결제 기능은 이제 저희는 포인트 기능을 넣어서 그냥 결제를 하면 이제 여기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이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게시판 자동 생성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JSP와 그 다음에 MGR, 빈즈 다 만들어지게 만들어서 이제 게시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HTML에 다 적용이 돼서 이제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추천과 추천 기능을 넣었고, 추천은 이제 유료글에 이제 추천을 누르면 이제 유료글에 이제 추천수가 늘어나게 만들어놨습니다. 파일 같은 경우에는 통계 서버에 업로드되고, 통계 서버에 업로드되는 파일명은 암호화돼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시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뭐 안 만지는다. 원격 걸라고. 볼게요. 네. 지금 요청해 됐어. 네, 요청했습니다. 이거 당겼다. 예. 그러면은 연결해서 전체 보게 하거든. 네. 전체 하나. 이게 너 하나는 지금 모두 빼야 된다. 이걸로 지금 잡혀 있거든. 이렇게 잡혀 버리거든. 하나 지금 메인이 바로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서 바꿔요. 복사해 버려. 화면 크기 작으면 안 맞으면 그거 되라.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봐. 됐나? 한번만 더 줄여주세요. 됐나? 그럼 75만 맞을 때야. 너무 작고. 좀 이상했습니다. 기능 구현입니다.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자격증 종류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기능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회원가입을 하면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고, 반응형으로 안 만들고 반응은 안 만들어서 이렇게 잘리는데 이제 옆으로 당겨서 좀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해서 중복 확인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면 이제 이미 존재한 아이디입니다라고 뜨고 이렇게 하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입력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할 때 이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밑에 빨간 색깔 글씨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문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메일은 나중에 비밀번호 찾기 할 때 메일을 받아야 돼서 제 이메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 약관에 동의해 주세요라고 뜨고 이제 약관 동의를 체크하면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뜨고 확인 누르면 회원가입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이디 저장을 누르고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 성공하고 로그아웃하고 다시 로그인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디가 저장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입니다. 아이디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름과 이메일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제가 테스트 한다고 넣어서 지금은 제가 제 이름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제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안 하고 해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비밀번호 찾기에서는 ID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넣으면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전송되고 이메일에 이렇게 인증코드를 그거 그 창 좀 띄워줄래? 그 얼트 탭에서 원격에서 복사복잡기가 안 돼서 167457 승기 네가 누르지라. 니도 안 누르지라. 이는 락이 걸린다 이거. 딱 빠지 나오는. 그 네. 공개 빠지 나오는. IP 번호로 그냥 하겠습니다. IP로 하겠습니다. IP로 해야 돼요. 근데 TV 생성되는 부분만 공격이가 보여주는 거만. IP 모르나? 아 예, 제 컴퓨터는 모릅니다. IP 콤피그에서 좀 알려주세요. 확실하잖아. 그럼 원산이 일단 CL 들어가서 IP 해라. IP 100번을 요거 복사해서 아니 그런데 가서 로컬호스트 그 부분에 로컬호스트 그렇지 그래서 이 기존값을 지금 데이터는 뭐예요? 다시 GP 값을 가져오니까 데이터는 삭제. 예. 비밀번호 찾기 그 약간 줄이자. 컨트롤 마이너스 그렇지. 비밀번호 찾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재발급을 누르면 이메일을 전송하게 되고 지정한 이메일로 이제 인증번호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번호를 넣게 되면 이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이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정보에 들어와서 이제 비밀번호, 임시 비밀번호를 다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밀번호가 다르면 비밀번호가 다릅니다라고 밑에 빨간색 문구가 뜨게 됩니다. 이름도 똑같이 수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이메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리스트에서 이제 문제 푸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기사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렇게 과목 번호 그리고 과목명 그리고 문항수 그리고 응시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전기기사나 이런 거 들어와 보면 이런 것도 다 과목명이 다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기능도 이제 정보처리 기사 검색하면 이제 정보처리 기사만 딱 나오고, 정보처리 기사 들어가서 이제 연도와 해차를 이렇게 출력하고 연도 해차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응시할 과목을 선택해서 문제 풀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위에 로그인 상태에서 이제 응시자의 아이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목명 그리고 연도와 해차 그리고 응시 과목을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이 과목에 맞는 문제와 보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는 정답률이 나오게 됩니다. 풀다가 해설이나 정답을 보고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아코디언으로 눌렀을 때 정답과 그 다음에 그에 맞는 해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옆에 OMR 답안지에 이렇게 선택한 답안지의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을 풀 때 이제 뭐 33번을 풀게 되면 OMR 답안지도 자동으로 포커스가 잡히면서 이제 3번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하게 되면 이제 모달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맞춤 개수랑 이제 그 다음에 점수 그리고 이제 판정, 이제 40점 밑으로는 꽈락이고 40점 위로는 이제 패스 그리고 위로는 이제 통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닫기를 누르면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맞은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OMR에는 이제 정답을 적지 않았으면 정답 미제출이라고 나오고, 나머지 정답을 안 적은 거는 이렇게 틀린 표시로 다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테스트 그립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제를 넣어서 전부 다 정답을 3으로 넣어서 이제 정답 미입력 시 정답을 3으로 바꿔서 이제 100점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통과되고 그 다음에 평균 점수를 구해서 평균 점수도 60점 이상이면 통과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아웃 할 시 다시 이 페이지에 돌아올 수 있고, 응시자는 비밀번호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답노트의 추가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얼러트 창을 띄우고 그냥 이 페이지에서 유지가 되고, 로그인
이렇게 되면 다시 로그인 시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오답노트에 추가하면 밑에 오답노트 장바구니에 이렇게 담은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게 되면 이제 오답노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되고 시험 내역 저장을 하면 시험 내역에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험 내역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노트로 왔을 때 오답노트에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 있고 오답노트를 보기를 하면 아까 추가한 번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내역에서도 이제 아까 쳤던 시험 내역 추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시험 내역 보기를 누르면 시험 내역을 이동하고 아까 쳤던 그 채점된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9번을 넣고 1번을 넣을 시 오답노트에 추가가 되고 오답노트로 들어가서 다시 누르면 이제 1번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9번만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은 이제 관리자가 사용하게 되고 글쓰기를 눌러도 이제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게 되고 들어가면 이제 사용자들은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고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클릭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1차 프로젝트 때 했던 이미지인데 이걸 한번 테스트 삼아 올려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쪽에서 한번 공지사항 작성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로그인 여기 체크를 하고 로그인 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비바에 보면 관리자 전용으로 이렇게 네이버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공지사항에서 글을 쓰게 되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파일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등록하셨으면 이렇게 위에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용자로 가게 되면 공지사항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Q&A입니다. Q&A 게시판은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글을 올리면 이렇게 답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답글도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답글을 달면 이렇게 밑에 달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검색 기능도 돼 있어서 검색하면 이거로 검색했을 때 이거가 들어간 게시글은 다 나오고 이렇게 작성자 아이디를 치면 이제 작성자 아이디가 아이디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스토어입니다. 여기가 유료글 페이지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정리한 해설집이나 이런 것을 포인트를 이용해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지 않은 게시글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구매가 필요합니다 라고 뜨고 구매를 누르면 이제 해당 게시물을 구매하시겠습니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구매하였습니다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첨부 파일을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추천 기능도 있습니다. 추천 기능은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놨었는데 추천이 이제 취소되고 추천을 하면 이제 이렇게 추천 개수가 늘어납니다. 댓글도 똑같이 작성되고 그 다음에
댓글은 자기가 작성한 댓글은 삭제도 가능합니다. 포인트 내역이 0원일 때는 게시글을 구매할 때 포인트가 부족하여 구매에 실패하였다고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내역을 충전해야 합니다. 포인트 충전 시에는 이렇게 3,000원, 5,000원, 만원 식으로 포인트를 나눠놨고 만원 충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시 때 했던 것처럼 여기 결제창이 뜨고, 그 다음에 동의하고 하면 결제되고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그리고 스토어에 다시 돌아와서 구매하면 게시글이 구매가 됩니다. 그 다음 자유 게시판입니다. 그냥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여기에도 첨부 파일이 들어가고 댓글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도 파일과 제목 그리고 내용 선택해서 다시 글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시글이 올라오고, 게시글 들어갔을 때 자신이 쓴 게시글에서는 이제 수정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시험 일정입니다. 시험 일정은 그냥 사용자들이 시험 원서 접수나 이런 시험 정보에 대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은 아코디언 박스로 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응시 자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정보를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리자 기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기능은 들어오게 되면 회원 정보가 나오게 되고, 회원 정보에 대한 이름, 회원 아이디 이것도 전부 다 검색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삭제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원 구매 내역입니다. 회원들이 그 유료글 게시글을 사고 팔았을 때 이렇게 그 리스트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구매자 해서 검색하면 검색 기능이 다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삭제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자유 게시판 관리입니다. 자유 게시판 관리도 자유 게시판에서 뭐 글을 삭제하거나 삭제해야 할 글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되면 삭제가 되고 사용자들한테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유료글에서 글쓰기를 했을 때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 측에서
뉴욕을 승인 관리해서 승인 대기 중이라고 뜨게 되고 사용자들한테는 사용자들의 스토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내용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아닌 것 같다면 거절을 누르면 거절 사유가 사용자에게 보내지고 사용자들이 거절 내용을 보고 재승인을 받도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하면 승인된 게시글입니다 라고 뜨고 유효글에 들어오면 이렇게 승인된 시점부터 이렇게 게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아까 올렸던 첨부 파일과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재승인이 다시 들어가서 글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다시 승인을 해야지 이제 여기서 없어진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수정된 제목과 내용이 오게 돼서 이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렇게 수정된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와서 유료 게시글도 뭐 이상한 게 있다면 삭제 가능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 수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시험 일정이나 이런 거를 여기서 이렇게 값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공지사항 관리입니다. 공지사항 관리는 아까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지 글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테이블 생성해서 이제 게시판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추가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한 번만 들어가겠습니다. 나왔구나. 원격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이름을 노파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게시판 이름은 게시판 테스트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노파일로 된 이클립스에 보면 이렇게 mgr 파일과 관련 서블릿 그리고 게시판을 출력하는 데 필요한 자바 파일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고 밑에 이렇게 JSP 파일도 이렇게 생겨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노파일 관련된 JSP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고 그 다음에 hide SQ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노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테이블. 그래서 이제 다시 로그아웃하고 사용자로 로그인했을 때 밑에 게시판 테스트 네빗바에 게시판 테스트가 생겨나고 이제 여기 들어갔을 때 이렇게 게시판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쓰기를 하면 이제 제목과 제목과 내용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과 내용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등록했을 때 이렇게 게시판 게시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로그아웃을 해서 관리자로 다시 로그인 한 다음에 게시판 관리에서 이제 테이블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한 상태로 수정을 하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노파일이었는데 파일로 바뀌게 되고, 다시 사용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바뀌어서 원래는 게시판이었는데 이제 파일 게시판으로 바뀌었고, 파일 게시판으로 가서 이제 글쓰기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파일 선택할 수 있게, 파일 선택해서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삭제하게 되면 이제 삭제되었습니다라고 뜨고, 새로 고쳐 한번 해줄래? 먹히나? 지금 원격이어서 키보드가 잘 안 먹는데, 이제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이제 파일과 코멘트 네, 삭제된 것 같습니다. 삭제돼서 테이블이 없다고 뜨는 거 보니까 이제 네. 그래서 삭제되고, 이제 이클립스에서도 MGR 파일과 이런 게 사라지고 JSP 파일도 삭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자로 로그인했을 때 네빗바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동하는 게시판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쪽에서도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기 자신이 구매하거나 구매한 내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구현한 기능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